안녕하세요. 500만개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봤거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을 것 같은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기업은 동원시스템즈입니다. 동원시스템즈는 국내에 유일하게 종합포장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리병이나 아니면 간편식품 포장재 또는 참치 통조림, 페트병, 백신을 담을 수 있는 백신 유리병,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디스플레이 소재에 들어가는 필름하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점은 언택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작년 11월 6일에 아산 사업장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 생산 라인 증설 준공식을 열면서 2차 전지 테마에 들어가면서 11월 6일 날 장중에 29% 상승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단순히 동원그룹의 참치 통조림 만드는 회사로 보냐, 아니면 그랬던 회사인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기업으로 보냐, 그거에 대한 관점을 잡아나가면서 동원시스템즈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펼쳐서 시장에서 2차전지 기업으로서 환영을 해주고, 주가에 2차전지만큼의 퍼밴드를 만들어 나가면 주가가 2차전지 기업만큼 퍼가 반영될 수 있게 올라간다면 기업의 주가가 지금은 49,000원이지만 1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로 유명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혹시나 관심 가지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동원시스템즈를 분석해 보려고 가져왔네요. 자, 일단은 이 기업의 소개 내용 보면은 통조림 캔, 마스크 포장재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밥을 먹는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통조림 캔 또는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동원시스템즈가 그런 포장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포장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익률이 개선이 많이 되었고, 올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18년도, 19년도 이익이 감소했을 때와 다르게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구조를 가진 시점이다. 그 가치 투자를 할 때 단순히 바닥이라서 산다라는 관점만 가지다 보면은 샀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안 오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는 중인 기업을 건드렸을 때는 리스크는 아무래도 있지만 수익까지의 기간이 짧게 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동원시스템즈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인기가 없어서인데요. 그런 인기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거래량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동원시스템즈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보세요. 공시 제외주주가 7, 8%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평소에 거래량이 적어서 이 기업을 건드렸던 개인들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루함에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점점 잊혀지면서 동원시스템즈가 시장에 상장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제외주주가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런 식으로 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루 종일 거래량이 9,000개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원시스템즈에 큰 돈을 투자를 한다면 중간에 환금을 해야 될 수가 있죠. 환금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한 명이 던져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붙어주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충분히 매매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동원시스템즈가 실적 발표와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소재를 만든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는 주가가 2만원대에 위치해 있었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위치해 있었던 건데 영업이익이 700억대, 800억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이 시가총액 6천억이다. 그러면
저렴한 편이죠. 자, 대기업이 전기차 소재 쪽에 개발을 하려고 계열사에 전기차 소재 생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어떤 게 있었냐면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시죠. 2019년부터 21년까지 주가가 무려 6배가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1000억대인데 시가총액이 12조예요. 그러면은 퍼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20배죠. 동원 시스템즈는 그러면 지배주순이익은 620억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다. 20배죠. 그러면 동원그룹에서 동원 시스템즈의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밀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상승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다만 동원 시스템즈가 국내에 경쟁사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쟁사 비교를 눌러봐도 락앤락 뭐예요? 주방용 용품 만드는 회사죠?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연우 화장품 포장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동원 시스템즈가 화장품에 쓰이는 포장재를 만들긴 합니다. 일부는요. 네.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주가 수익률 봐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현재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이 2차전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차전지를 할 수 있는데 마침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훨씬 가벼울 수가 있거든요. 한번 공부하셔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동원 시스템즈 분석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다가 동원 시스템즈는 가치에 대해서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목표가는 정해드리지 않고 타점이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린 부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외로 제가 백신 여권 테마주인 케어랩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게시글에 3주 전 단기적으로 가장 센 테마는 윤석열주입니다. 지지율 상승 호재가 있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왔는데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댓글 혹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러고 나서 윤석열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도 너무 많이 올랐고 가치 투자랑은 거리가 멀어서 아쉽게도 저만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슬슬 조심할 때는 와갑니다. 그 대선주는 고점 물리면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4년 동안 물리겠죠. 일단은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대선주를 봤을 때 서울시장 선거가 4월 7일입니다. 그러면 박영선이 이기면 이재명주는 좋고 윤석열주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오세훈주도 안 좋겠지만 반대로 오세훈이 이기면 윤석열주는 오르고 이재명주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오세훈 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주가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재료 소멸로 혼돈이 올 수도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다만 혼돈이 오게 되면 조심은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나요, 대선주? 그런 질문도 들어왔었는데 대선주는 정당대회 전후를 잘 봐야 됩니다. 정당대회가 뭐냐면 각 당에서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그런 당 투표 대회 같은 건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야당에 들어가서 대선 정당대회를 펼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당대회를 이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막상 정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대선주는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심할 때는 와가니까 대선주를 하고 계시다면은 과거에 대선주들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셔서 팔아야 될 타이밍들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자, 이상 500만 개미였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